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용하면서 이 중국발 크루즈 운항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제주에 오겠다는 크루즈 기항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이 관련 대책과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함께 중국발 크루즈 운항이 중단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연간 120만 명에 이르던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끊기면서 관련 업계는 6년째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 재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국발 크루즈 53척이 제주에 기항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중국발 크루즈들은 이달 말부터 제주항과 강정항에 들어올 예정인데 앞으로 기항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에 이제 중국이 크루즈선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데가 우리 제주도입니다. 거리상으로 322마일인데 제주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예상보다 빨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가이드들이 직접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님은 맞아야 되는데 불법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외국인을 쓰려면 지금의 32평 이상의 1억 이상 한 명입니다. 한 명을 한 명 더 추가해도 2명까지만 해주면은. 제주도는 기존의 저가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 좋은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관광으로 바꿀 것인지.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외국인 범죄와 기초질서 위반 등 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치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경기 침체에 높은 금리까지 겹치면서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1인당 부채 규모가 1억 원에 육박했는데 더 큰 문제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금리가 오르며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50살 김모 씨.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 상환제로 바뀌면서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 400만 원에 이릅니다. 남편 사업대출까지 포함하면 부부가 진 빚은 7억 원이 넘어 1인당 부채는 3억 원이 넘습니다. 이자가 서서히 오르면서 지금 6%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거의 2배로 한 1, 2년 사이에 되니까는 좀 쪼들리죠.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1인당 9,700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는데 전국 평균보다 8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21.8%였던 고령층 가계부채 비중은 올 초 25%로 3.2%포인트 늘었습니다. 고소득층의 부채 규모는 3.9%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1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출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취약 비중은 1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둔화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은 어려운 반면 고금리로 대출 이자 연체율이 늘면서 원금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소득 여건을 점검을 해서 조금씩이나마 점진적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고 실물 경기 회복까지 더뎌지면 앞으로 가계부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관광객 감소와 주택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제주 지역 실물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7월 관광객은 11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 5천 명 줄었고
6월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6월보다 27.2%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단체 여행 전면 허용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최근에 성장세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물러가고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피서 다녀오기 무난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햇볕에 의해서 열기가 쌓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오후 한때 5에서 20mm 정도의 적은 양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 동부 지역 24도로 시작하겠고요. 서부 25도, 남부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1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2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졌는데요.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제주 남쪽 먼바다는 1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해안가로 유입되는 너울은 잦아들었는데요. 해수욕장에서는 피서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가롯이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돼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됩니다. 문화재청은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제주 가롯을 포함한 30개를 선정하고 전승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가롯은 간물을 염색해 노동복으로 사용한 제주 전통 의상으로 1970년대 이후 복장이 현대화되면서 가롯 착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와 금백조로를 연장 확장하는 도로 건설 계획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자읍 성당리에서 평대리 구간 비자림로 12.1km와 성산읍 수산리 구간의 금백조로 10.7km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건설 관리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도로 보급률이 전국 2위인데다 공사로 중산간 오름 군락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아내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업자 베트남을 오갔던 이 남성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흥신소를 통해 아내를 감시하는 등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고위험 음주율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고 전국에서 강원, 충북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6.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시 서부 지역은 4.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는 비율입니다. 제주교육 해결 과제로 학교폭력과 중독 예방이 꼽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6%가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학교폭력과 중독 예방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